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니어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유튜브에서 소방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분께서 이런 질문 남겨주셨어요. OS 문제집을 꼭 풀어야 하는지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는데요.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소시생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관련해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먼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적인 공부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가끔씩 뭐 변호사님 공부법이나 아니면 의대생들 공부법 아니면 단기학교생들 공부법을 보면은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해요. 절대적인 아니면 모든 과목에 다 할 수 있는 공부법. 근데 강사님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님 공부법을 딱 봤을 때 그래 법과목은 그래도 괜찮은데 근데 영어 강사로서는 영어 과목은 너무 안 맞는데 저런 방법 기초학생들한테 잘 안 맞는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공부법이라는 거는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본인에게 맞는 부분 위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걸 지금 왜 설명하냐면 OX 문제집도 마찬가지예요. 뭐 OX 문제집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빈칸을 뚫어놓고 채우는 그런 문제집들 많잖아요. 저는 생각했을 때 일단 두 가지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뭐 단원별 OS 문제집을 할게요. 단원별 OS 문제집이 필요한 수험생. 2번 단원별 OS 문제집이 필요 없는 수험생. 필요하지 않은 수험생. 이렇게 두 가지 학생을 좀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부터 단원별 OS 문제집이 필요한 수험생들 계실 수 있죠. 자, 첫 번째 어떤 학생이냐면 소방 공무원 수험을 일찍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통 시험이 만약에 4월 달에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4월 달에 새로 시작하는 학생들 말고 그 전부터 뭐 그 전에 12월이나 1월 달 이런 식으로 좀 미리 시작하는 학생들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그래도 수험적인 좀 약간 수험 기간이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천천히 푸시고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이론 공부한 다음에 단원별 OS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관련해서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뭐 그런 수험생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만약에 해당 과목이 어려운 난이도 또는 어려운 난도의 어떤 과목인 경우 뭐 이런 과목 있잖아요. 뭐 법과목인데 저는 기본서를 공부했는데 이해가 너무 안 돼. 그런 수험생분들은 다시 단원별 OS 문제집으로 풀면서 기본서에서 배웠던 내용이었는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OS 짧은 OS 문제로 풀어보니까 이제 좀 알 것 같아. 문제를 풀면서 이제 좀 알 것 같아. 그런 학생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이제 재시생인데 과목별 기반이 있는 수험생. 자, 아깝게 특정 과목이 뭐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진 학생들은 다들 기반이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이제 쭉쭉쭉 풀면서 뭐 단원별 OS 문제집 나왔을까? 내가 좋아하는 강사님의 단원별 OS 문제집일까? 풀어보자. 이런 분들은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푸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조건은 아니란 거죠. 자, 두 번째. 이거 오토네요. 자, 단원별 OS 문제집이 필요하지 않은 수험생 한번 좀 체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일단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수험생. 대다수 학생들이 다 여기에 속해요. 웬만해서는. 왜냐면 과목 수도 많고 과목 자체도 어렵고 과정도 많다 보니까 단원별 문제집 이거 굳이 풀어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굳이 안 푸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합격을 하는데 필수 인강과 뭐 필수 교재를 한번 좀 나눠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어차피 필수 인강은 기초학생들은 기본서는 필요하고 그리고 기출까지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인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법과목에 관련해서는 어쨌든 뭐 최신 뭐 판례 특강이나 아니면 법 개정 뭐 이런 거 인강은 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합격하는 데 필요한 필수 교재. 그러면 기본서 그리고 단원별 기출 그리고 나중에 단원별 문제집.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원별 문제집 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단원별 OS 문제집이나 또는 단원별 모의고사도 있죠. 실제 문제로 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우리 시행착오 기출이라고 할게요. 좀 내려볼게요. 최근 시행착오 기출. 나중에
전범위 모의고사.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웃풋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과정은 저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요약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가 어차피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줄인 것 뿐이에요. 그런 분들은 시간적 여유가 없는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그냥 기본서를 단권화해서 여러 번 보면 됩니다. 굳이 새로운 교재를 볼 필요 없고요. 그리고 뭐 빈칸 채우는 교재,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괜찮죠. 근데 시간적 여유가 보통은 없거든요. 왜냐면 왜 없냐면 어쨌든 제가 전에 말했듯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학원의 강의나 인강이 너무 장기간 커리고, 두 번째는 강사님들은 어쨌든 지역적인 부분을 다 공부하라고 다 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산점도 따야 되고 체력도 준비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앞당겨진 시험 일정. 그러니까 수험생들 사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원별 OX 문제집을 풀기 좀 부담이신 분들은 안 푸셔도 된다는 거예요. 강사님들이야 강의를 1년 동안 늘려놓기 위해서 그냥 갑자기 단원별 문제집 풀어라, 뭐 빈칸 채워놓는 교재를 풀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수험생들 아니라는 거죠. 다음부터 해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또 안 풀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단원별 OX 문제집 뭐예요, 여러분? 기출이에요. 그럼 나중에 우리 444 스포 2단계로 갈게요. 444 스포 어차피 2단계에서 단원별 기출을 우리가 공부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하면 됩니다. 단원 기출을 분석하면은 그게 OX 문제인 거죠. 겹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강사님 커리 보면은 단원별 OX 문제집이 있으신 분들도 결국 또 단원별 기출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은 사실 겹쳐요. 또 우리가 444 스포 2단계 공부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어차피 삭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OX 문제집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학생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단원별 OX 문제집이 있어요. 근데 내가 기존에 기본서 인강을 봐야 해. 그런 학생들이 이제 다시 또 혼란이 오는 거야. 강사님들은 이 단원 풀고서 요거 문제 풀어보세요 하면서 계속 제시해 주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푸는 건 좋은데 문제는 아직 기본서 인강이 아직 안 끝났어요. 기본서 인강이 너무 많아. 그럼 또 고민을 한다는 거죠. 자, 그거는 우선순위 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는 일단 기본서 인강 완강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단원별 OX 문제집이 당장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사님들은 너무 이상적인 공부 방법을 보통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론서를 공부할 때, 야, 그 당일날 공부한 내용 여러분 이해하시고, 또 어떤 강사님은 막 복습도 하라고 하고, 또 어떤 강사님은 암기를 하라고 하고, 또 어떤 강사님은 관련된 기출을 풀어보라고 해요. 좋은 말이에요. 다 좋은 말. 근데 누구한테 좋은 말이면 재시생들은 이게 가능해요. 전에 공부를 기본서 기출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론서를 공부하면서 관련된 부분에 암기하고 복습하는 게 오래 걸리지가 않고, 관련된 기출 푸는 게 오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강사님들이 말하는 공부 방법은 상위권 공부 방법, 재시생들 할 수 있는 방법. 또 초시생도 여러분 어때요? 기본서 강의 나가는 것도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어차피 우리가 444 수법 2단계에서 기출 어차피 분석할 거고, 그리고 기본서 우리가 단권화 작업할 거고, 해도 또 할 거예요. 또 444 수법 3단계에서는 문제풀이 할 거예요. 거기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기본서 인강을 아직 다 못 끝냈어요. 그런 분들은 너무 얼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뭐 기본서의 날개 문제, 이것도 같은 개념이죠. 기본서 뭐 날개 문제라고 할게요. 기본서 이론이 있고 옆에 간단하게 뭐 OX 문제처럼 있는 거. 이것도 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재시생들은 풀라고 해요. 왜? 풀 실력이 되고 오래 안 걸리니까. 근데 초시생들은 풀기가 힘들어요. 그럼 굳이 안 풀어도 된다. 어차피 뒤에 2단계에서 단원별 기출에서 그걸 연습을 하면 되니까. 그래도 하고 싶다? 근데 못 풀어요? 그럼 다초고 그냥 읽으세요. 읽고, 이 이론이 이런 내용인데, 실제 기출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 정도만 참고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공부법이라는 게 학생들마다 다 다릅니다. 이거는 직렬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직장인 수험생분들이 공채를 준비해야 할지, 아니면 자격이 있으신 분들은 경채를 준비해야 할지 되게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또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도 다음 영상에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